안녕하세요. 최근에 SGI 서울보증하고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 때문에 정말 큰 혼란을 겪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융 보증 업무가 그냥 마비되고 또 국내 최대 서점 중 하나가 며칠 동안 멈춰섰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걸 넘어서 왜 이런 공격이 가능하고 특히 그 서비스형 랜섬웨어 RAAS라고 하죠. 이게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SGI 서울보증이나 예스24 사례는 이 랜섬웨어 위협이 정말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파괴적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단순 파일 암호화 정도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사회 시스템이나 경제 활동 자체에 직접 파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할 게 이 랜섬웨어가 서비스처럼 제공된다는 거예요. 공격 문턱이 확 낮아진 거죠. 먼저 SGI 서울보증 상황부터 좀 볼까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이런 필수 금융 보증 업무가 중단됐어요. 그 연합뉴스 TV 보도 보니까 정말 일상적인 금융 활동에 직접적인 타질이 생긴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큰 문제였죠. 예스24 같은 경우는 닷새 이상 서비스가 아예 멈췄고요. 당연히 고객들 불편이 엄청났겠죠. 앱이나 사이트 접속 자체가 안 됐으니까요. 그 예스24는 특히 백업 서버까지 감염됐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중소기업 신문이나 다른 자료들 보니까 이게 복구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면서요? 네, 그게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복구를 위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잖아요, 백업 서버가. 근데 그것마저 공격당했으니 복구가 당연히 늦어지고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공격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시스템 파괴를 노리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몸값, 랜섬을 노린 소프트웨어다. 말 그대로군요. 정확합니다. 사용자 데이터나 시스템을 암호화해서 못 쓰게 만들고 이제 복구하려면 가상화폐 같은 추적 어려운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죠. KIS의 자료에도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파일 잠그는 걸 넘어서 데이터 유출 협박까지 한다고요? 네, 요즘엔 그게 더 일반적입니다. 파일을 잠그는 것과 동시에 네 데이터 우리가 다 가져갔으니 돈 안 내면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중 협박을 하는 거죠. 피해자를 더 압박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요즘엔 이 서비스형 랜섬웨어, RAAS 때문에 이런 공격이 훨씬 쉬워지고 더 많아졌다면서요? 네, 그게 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월 40달러짜리 구독 모델까지 있다니 이건 거의 범죄 도구를 쇼핑하듯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쉽게 말해서 RAAS는 랜섬웨어 개발자가 공격 도구를 만들어서 팔거나 빌려주는 사업 모델인 거예요. 그럼 기술 없는 사람도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전문성이 부족해도 이 도구를 이용해서 공격하고 수익은 개발자랑 나누는 구조죠. 보통 개발자가 수익의 30에서 40% 정도 가져간다고 해요. 이러니까 공격 주체를 추적하기도 훨씬 더 어려워지고요. 와, 그 SK 실더스 보고서 보니까 올해 1분기 랜섬웨어 피해 건수가 작년보다 122%나 늘었다고 하던데 이게 다 RAAS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군요. 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공격 자체가 쉬워지고 빈번해지니까요. 심지어 북한 해킹 조직이 러시아 기반 RAAS를 썼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뉴스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공격을 막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자동화된 툴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조작한다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분석에 따르면 그게 핵심입니다. Human Operated, 즉 사람이 조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일단 시스템에 침투하면 공격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부 상황을 싹 파악해요. 파악해서 뭘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공격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관리 도구를 슬쩍 악용하거나 관리자 계정을 탈취해서 마치 정상적인 활동처럼 보이게 위장하는 거죠. 이러니 보안 시스템의 탐지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와, 정말 끈질기네요. 게다가 돈을 줘도 공격자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남아서 또 다른 공격을 할 수도 있다니.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백업 시스템을 먼저 노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SKT 사례처럼 ISMS 인증, 그러니까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기업도 뚫릴 수 있다는 점은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맞습니다. ISMS 인증이 물론 중요하고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의미지만 그게 모든 공격을 막아주는 절대적인 방패는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렇게 지능화된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공격 앞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증 자체보다 실제 운영과 대응 능력이 더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다층적인 방어, 그리고 침투했을 때 얼마나 빨리 탐지하고 대응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럼 결국 예방하고 또 사고 났을 때 잘 대응하는 게 최선일 텐데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공통적으로 해야 할 것부터 짚어주시죠. 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 역시 백업입니다. 중요 자료는 주기적으로 백업하되 반드시 시스템과 분리된 곳, 그러니까 외장 하드나 다른 네트워크 저장소 같은 오프라인 백업이 필수입니다. 온라인 백업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걸요. 그렇죠. 그리고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 백신은 항상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출처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거.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백업 시스템은 물리적으로든 네트워크상이든 확실하게 분리하고 주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꼭 해봐야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복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야죠. 그냥 백업만 해놓고 끝이 아니군요. 네. 그리고 시스템 접근 권한은 필요한 사람에게 최소한으로만 주고 망분리 환경 같은 네트워크 보안 강화 조치도 중요하고요. 취약점이 발견되면 즉시 패치하고 또 임직원들 보안 교육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감염이 됐다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가장 먼저 네트워크 연결부터 끊어야 합니다. 랜섬웨어가 다른 기기로 파지는 걸 막아야 하니까요. 랜섬 뽑고 와이파이 끄고요. 아, 네트워크 차단. 그리고요? 그리고 PC 전원은 함부로 끄지 마세요. 재부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감염된 화면이나 요구 메시지 같은 걸 사진이나 캡처로 꼭 남겨서 증거를 확보하고 바로 KISA, 국번 없이 118이죠. 아니면 경찰청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내는 건요. 해커가 요구하는 몸값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권장하지 않고요. 돈을 준다고 해서 데이터를 100%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용자는 돈을 내는구나 하고 다음 공격의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SGI나 yes2for 같은 큰 기관들도 결국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 랜섬웨어, 특히 RAAS의 등장이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네요. SGI 서울보증이나 yes2for처럼 우리가 믿고 쓰던 서비스가 순식간에 멈추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언제든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구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격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교묘해질 겁니다. 기본적인 보안 수칙 지키는 거랑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진짜 백업.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방어벽을 높이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만약 공격자가 이미 내부에 들어왔다면 이걸 어떻게 최대한 빨리 알아채고 피해를 줄일 것인가? 이 탐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탐지와 대응 능력? 네. 여러분의 개인 PC나 혹은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시스템은 이런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공격까지 염두에 두고 과연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